항상 바뀜없이 제자리에서 눈에 벗어남 없이 굳건히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지긋지긋한 방배경. 정말 하루 24시간 1년 12달을 매일 변함이 없는 방. 오늘부터 난 여기에 매일같이 써나갈 것이다. 만약 내가 쓰지 못하는 날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포기의 뜻이 아닌 잠시 몸이 불편해진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대신 누가 날 대신하여 계속 써주면 된다. 하루에 한 문구. 오늘이 그 첫날. 난 산다. 수건 말려서 저쪽 갔다 잡았네. 며칠째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다. 박승일, 그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다. 뇌의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근육을 서서히 쓸 수 없게 되는 이 병은 아직 그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았다. 몸은 굳었지만 모든 감각은 살아있어 같은 자세로는 잠시도 버티기 힘들다. 투병 4년째, 이제는 호흡조차 스스로 할 수 없다. 숨을 편히 쉴 수 있도록 누군가가 계속 가래를 뽑아줘야 한다. 승일의 눈에 날벌레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는 승일. 말을 할 수 없는 그의 일상적인 대화는 글자판을 통해 이뤄진다. 원하는 글자를 짚으면 눈을 깜빡인다. 네. 떼수건. 떼수건 삶으라고. 아니, 떼수건 삶았어요. 수건. 그러나 눈으로 하는 대화는 더디기만 하다. 수건 맞지? 떼수건 어떡하라고. 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머니는 애가 탄다. 떼수건. 울. 아니. 울. 맞지만 떼수건으로. 떼수건으로 팔 닦고. 단지 몇 글자를 전했을 뿐인데 그만 녹초가 되고 만다. 이미 오전에 한 차례 떼수건으로 몸을 닦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떼수건이란 글자를 보고도 닦아달라는 말인지 눈치채지 못했다. 가라지. 북지기를 좀 무슨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 닦고 여기도. 여름이니까. 너무 묻었어. 우와, 한우살 같은 게 어디 돌아다니는 이런. 긁을 수 없기에 승일에겐 가려움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알리려는 아들과 금방 알아듣지 못하는 어머니의 실랑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된다. 두 사람 모두 지치고 때론 마음이 상한다.
덥고 눅눅한 여름. 창가인 채 마르지 않은 빨래가 늘어만 간다. 아파트 앞에 장이 서는 날. 어머니는 승희를 위해 두어 가지 곡물을 산다. 5,000원 주세요. 이게 7,000원씩 받거든요. 5,000원. 잠시라도 아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는 어머니는 바로 집 앞에서 장을 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다. 이것저것 둘러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조급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아무리 더워도 하얀 티셔츠에 반바지에 샌들 하나면 만사 오케이였다. 더위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여름이 좋았었다. 그러나 요즘 난 여름이 한 발 한 발 다가옴을 느낄 때마다 괴로움에 몸서리친다. 난생 처음 맛본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 등에서 떨어질 날 없는 숨쉬지 않는 침대 매트. 난 그만 일어나고 싶다. 어머니는 장터에서 사온 콩을 씻는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 콩 국물은 어머니가 승희를 위해 생각해낸 영양식이다. 네, 참 고소 맛있어. 먹어볼래도? 먹어야지. 참 맛있어. 이거 진짜 입으로 먹으면 이 맛있는 그 맛도 알고 할 텐데 이거 입으로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있어요. 근데 뭐 일주일 하니까 맛도 못 느끼고 먹긴 먹지만 참 맛있어요. 승일은 3년 전 위루스를 받아 위에 튜브를 연결했다. 맛을 기억하고 느낄 수 있지만 이젠 턱 근육과 식도가 굳어 음식을 씹을 수도 삼킬 수도 없다. 올해 유난히 긴 장마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루게릭도 장마처럼 기다리면 지나가는 그런 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우리 아들 낳았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세상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좋았는데 그러면서 키웠지. 그러면서 키우고 하다못해 팬티 넣는 거 빨아 넣는 것도 그렇게 이쁜 거요. 그래. 어렸을 적부터 키가 항상 컸던 나는 5살 이후로 엄마를 따라 여탕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당시 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시골 촌놈이었다. 농구 실력도 그다지 썩 좋진 않지만 남들보다 더 잘한다는 소린 듣지 못해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말라깽이, 농구를 무지 좋아한 소년이었다. 머리도 있고 센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체력이 따라주지 못하면 농구는 이제 가던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체력의 문제, 그다음에 스피드의 문제. 사실 그런 정도의 기대를 갖고 들어왔는데
성과가 안 나타나면 보통 대부분 선수들이 좌절해서 운동을 간둬요. 그게 거의 이제 90% 이상 되는데 승일이는 그런 걸 개의치 않고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고. 농구는 단순한 운동 종목 중 하나가 아닌 내 모든 걸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 전국 각 고교팀에서 뽑힌 최고 선수들. 실수도 용서도 그 무엇도 용납되지 않는 사회의 축소판. 박승일 리바운드. 운동선수로 10년이란 시간을 어두운 후보로 지내면서 같은 선수들조차도 모르는 무명 선수. 농구계에선 내 존재도 모르며 내가 유학 가든 말든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리고 승일이가 한마디도 영어 거의 못했어요. 그냥 hello, how are you 뭐 그 영어 진짜 못했어요. 문법도 모르고. 근데 워낙 성격이 좋으니까 빨리 배웠어요. 진짜 빨리 배웠어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자기도 투자하는 거니까 자기 평생 동안 이제 또 얻어야 될 것도 많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완전히 아주 먹고 잘했어요.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농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언젠가는 선수가 아닌 코치로 복귀하리라 각오를 다짐하며 남몰래 늘 준비하며 지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을 밟고 처음 하는 영어 공부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으려고 화장실, 도서관, 여자 수영장 탈의실을 새벽 늦게까지 청소하며 그렇게 마지막 나의 꿈을 실현시켰는데 난 이제 첫걸음을 시작하려 했을 뿐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그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진단. 아침에 눈을 떠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조심스레 내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일이다. 변화. 너무도 간단하고 짧은 이 두 글자를 난 꽤 오랜 시간 지켜보고 또 지켜본다. 또다시 시작된 하루. 변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늘어진 내 육신. 오래도록 살피고 살펴도 어제와 달라진 건 그 무엇도 없다. 하루 24시간 승희를 간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키가 2미터가 넘는 장신의 아들을 칠순을 바라보는 부모님 두 분이 돌보기엔 힘에 부쳐 결국 간병인을 두었다. 일주일에 2번 승일은 부모님과 간병인의 손에 의지해 머리를 감고 몸을 닦는다. 여름은 가장 견디기 힘든 계절이다. 온몸을 타고 흐르는 땀과 가려움, 석고처럼 변해가는 육체 속에서 감각은 더욱 또렷해져 간다.
자주 씻어주지 않으면 고통은 배가 된다. 웃어? 웃어? 더워 죽겠구만. 시원한 게 그렇지. 아들을 씻기고 나면 어머니는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듯하다. 깨원해? 깨원하면 웃어줘. 고맙습니다. 깨원하면 웃어줬어. 아줌마 수고했다고 말하면 웃어줘. 웃어줘. 하나도 안 봤다니. 하나 안 봤다고? 대전에서 작은 누나가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왔다. 병에 걸리기 전 프로 농구 선수였던 승일은 훈련 때문에 가족과 늘 떨어져 지내야 했다. 왜 저렇게 생겼다 여기? 많았으면 미안하지. 응? 교정에 너 이빨도 교정이 있었어? 어? 저렇게 하는 모습도 한 번 보지도 못했어. 서울에서 있었어. 저 우리 집이네 대전? 대전 우리 집이 아니야? 기지? 서른두 살 이제 막 꿈을 펼치려는 순간 왼쪽 팔에서 시작된 증상은 서서히 온몸으로 퍼져갔다. 완전히 자리에 눕기까지 1년 6개월. 시간이 다 됐나 봐. 긴 얘기 다 못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화도 나고 억울하고. 이런 말라 했었니? 널 처음 봤을 때부터 그냥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어. 많이 울고. 고마웠었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씩 하나씩 포기해가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끝이 명확히 보이는데 하나씩 내던지며 가는 길은 차라리 한꺼번에 버리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너무 긴 이별이잖아. 언제나 난 기억해. 네가 준 행복, 너의 그 웃음들 추억이기에 또 살아가 보려 해.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나에게서 떠나갔다. 돌아오지 않지만 저는 잘 살고 있고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수술실에서 나오는데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나오면 그걸 하고 나오면 그 모습을 어떻게 볼까 그게 무섭고 두렵고 무섭고 그랬어요. 에이. 2004년 늦은 봄 갑자기 승일의 심장이 멈췄다.
응급실에서 전기 충격 요법을 받고 숨은 다시 돌아왔지만 호흡기 근육이 마비돼 기도를 뚫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했다. 침묵은 그로부터 7개월간 계속됐다. 목소리를 잃고 어떤 의사표현도 할 수 없게 되면서 그는 세상과 단절됐다. 육체의 감옥에 갇힌 채 암흑 같은 시간이 흘렀다. 전화가 걸려왔다. 갑작스런 태풍으로 인해 승일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의 정기 모임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이다. 여보세요? 네. 2004년 12월 안구 마우스를 이용해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승일은 긴 침묵에서 벗어났다. 맞았지? 다시 더 맞춰봐. 아들을 돕기 위해 칠순에 가까운 어머니는 뒤늦게 컴퓨터를 배웠다. 승일이 자꾸 눈짓을 한다. 뭔가 잘 맞지 않았다는 신호다. 안구 마우스는 눈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장치다. 카메라의 센서에 정확히 눈동자를 맞춰야만 작동된다. 박승일과 함께하는 ALS. 승일이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후 만든 카페다. 안구 마우스로 인터넷에 접속해 게시판을 살펴본다. 정기 모임 연기에 대한 회원들의 실망의 글들이 올라와 있다. 승일이 글을 쓰기 시작한다. 눈의 깜빡임으로 자판을 클릭해 글자를 써나가는 데는 상상하기 힘든 인내가 따른다. 앉은 자세를 유지하느라 엉덩이 뼈가 짓눌려 아프고 땀이 흘러도 닦아줄 수조차 없다. 정확히 눈을 맞추려면 조금도 움직여선 안 되기 때문이다. 게시판에 승일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디 희망 승일. 그는 이렇게 세상과 대화한다. 이 기계는 또 다른 내가 되어 마치 내가 부활해 돌아옴을 세상에 알리듯 기뻤다. 아니, 그 이상의 희열을 느꼈다. 근데 이제 놀리지 않아요. 무슨 일에도 이제 사실은 이메일 갑자기 왔을 때부터 걔한테 놀리는 일 거의 없어요. 진짜 대단한 놈이에요. 승일과의 인터뷰도 안구 마우스를 통해 이루어졌다. 안간 힘을 다해 눈의 근육을 움직이지만 1분에 5글자를 쓰기도 버겁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는데 엄청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맞춤법이 틀려도 고치기 어렵다. 목소리를 잃은 후 보내야 했던 침묵의 시간들을 그는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3분) 넘게 눈동자를 움직여 쓴 10글자의 대답.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나 역시 많은 일이 지나갔죠. 잠시 숨을 놓고 저승사자의 꼬임에 잠시 숨을 놓고 저승사자의 꼬임에 잠시 숨을 놓고 저승사자의 꼬임에 같이 놀 때가 있게요. 아니다 싶어 모두에게 goodbye 인사도 못했다는 생각 정신을 차렸다고 나니 응급실에 쪽팔리게 반스 차림에 입주 위에는 케찹을 눅눅히 웃돌이는 벗겨져 오래 바람이 홀란 바람이 여린 내 스킨 속으로 해지고 가슴에 전기 고문을 나 당하고 다행히 again 살아났죠. 난 다행히 again 살아났죠. 난 다행히 again 살아났죠. 그 대신 숨구멍을 만들어놨죠. 하지만 난 살아났죠. Yeah again 난 살아났죠.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 오른다. 지나가면서도 좀 태워가지고 이제. 승일이 루게릭병에 걸린 후 배드민턴은 아버지의 유일한 낙이 됐다. 젊은 시절 운동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었던 아버지. 아들이 그런 자신을 닮은 것 같아 내심 뿌듯하기도 했다. 2미터가 넘는 큰 키는 아버지의 자랑이었다. 자랑스럽지. 누구든지 다 물어있고 뭐 다들 보면 그냥 다 놀랐고 그럴 정도지. 그 연대에서도 다들 불어있고 그랬어요. 예. 운동을 그렇게 썩 잘하든 못했어도 다 불어있지 우리를. 다녀본 적도 별로 없어요. 가고. 예, 그래 가는 운동만 하니까 가서 별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다녀본 적도 없고. 야, 안타깝죠. 한마디로. 부모고 자식이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좀 뭐 해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좀 내기로는 지금 좀 서운해요. 같이 이렇게 앉아서 술도 한잔하면서 얘기도 하고 이랬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이곳에서는 루게릭병에 걸린 환우들과 가족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마련하고 있다. 간단한 병원을 이긴 사람들에서 환자도 이겨야 되지만 가족도 이겨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겨야 되고요. 이 병을 우리 같이 진료하는 팀들도 이겨나가는 가지고 지금의 반사역법이 된 것으로 알고
우리나라의 루게릭 환우는 약 1,500여 명. 그들이 하루하루 생명을 이어가는 데만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간병비 20만 원이 전부다. 이렇게 양쪽으로 가장자리로 저희 가장자리로 여기를 찔른 다음에 부모님이 노후를 위해 모아두었던 돈은 거의 승희를 간병하는 데 들어갔다. 이제 남은 돈은 아파트 전세금 정도. 그러나 그것마저 언제 바닥날지 모른다. 루게릭병은 알려지지 않은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요양시설은커녕 전문 교육을 받은 간병인조차 찾을 수 없다. 환우들의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은 온전히 가족들의 몫이다. 밤이 되면 어머니는 더욱 마음이 쓰인다. 가족들도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밤에도 나처럼 간병하는 것은 힘들다. 자주 자세를 바꿔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견디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줘야 한다. 승일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눈동자와 얼굴 근육 일부, 그리고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다. 승일의 밤을 지키는 것은 조그만 딸랑이.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손가락의 딸랑이를 움직여 누군가를 깨울 것이다. 간병인과 교대할 때까지 어머니는 침대 곁에 긴 의자에서 틈틈이 눈을 붙인다. 아버지 역시 새벽 1시까지 거실에서 선잠을 든다. 2미터가 넘는 아들의 몸을 뒤척여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뿐이다. 딸랑이가 울렸다. 여기 다치면 물 털어? 물 털으라는 거고 여기 받치면 물어봐. 늘. 어머니가 깨어나도 괴로움은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다. 패. 기억. 패. 물패. 승일이 원한 것은 물팩이었다. 이거 등에다 넣어. 숨 막히는 더위를 견딜 수 없어 차가운 물주머니를 침대와 몸 사이에 넣어주길 원한 것이다. 가만히 누워 있어도 온몸에 땀이 흐르고 계속해서 몸을 뒤척이게 되는 열대야. 혼자서는 단 1초도 침대에서 떨어질 수 없는 승일의 등은 뜨거운 열기로 후끈거린다. 인공호흡기를 단 승일에게 감기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선풍기조차 틀 수 없다.
그런 모습. 밤만 되면 난 공포에 휩싸인다. 내 몸은 고무철학과 같아서 나를 만져주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 그 자세가 몇 시간 동안 고통이 될 수도 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한 자세로 오랜 시간을 버텨내야 하기에 뼈 마디마디 뒤틀리는 고통으로 잠이 깨는데 다들 잠이 든 새벽이 찾아오면 난 긴장하게 된다. 통증에서 구세주처럼 해방시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어둠과 고통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나와의 싸움. 다음 날 아침 집에 김치가 배달됐다. 어머나 이게 또 뭔 김치냐? 김치가 또 냉장고도 꽉 차는 김치도. 뭘? 5만 원어치라고? 두 개가? 하나가? 두 개가? 어? 이게 얼마래요? 하나에 25,000원씩 5만 원어치. 비싸지 않다 이거겠지. 야 5만 원어치면 김치 5통 남아. 엄마 손 담으면 일단 통으로 5통 남는다니까. 5만 원어치. 아저씨. 5만 원짜리. 잘 먹게 다면 시키나이? 엄마가 시키는지 엄마가 저기 좀 시켜. 야 뭐 좀 시켜봐라. 그거 좀 먹어보게. 그렇게 하면 시켜. 알았지? 싫어? 또 시켜? 또 시켜. 시키려면 시켜. 하고 싶으면 해야지 뭐. 죽었어. 내가 뭐 여기다 하는데 내가 말릴 수는 있어. 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너 시킨대? 아들이 사온 김치 먹으니까 맛있구만. 사왔다고 뭐라고는 했는데 저는 못 먹으면서 이렇게 사와가지고 엄마 먹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뭐라고 또 엄마가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 잘 넘어가겠어? 자신이 먹지 못해도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싶은 승일과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안타까움은 늘 그렇게 어긋난다. 3시간이나 넘게 어머니에게 긴 글을 썼다. 못 먹을 거 주문한 것도 아니고 나도 숨 쉬면서 좀 살자. 이런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돼. 김치 주문했다고 내가 살림을 말아먹은 것도 아니고 못 먹을 거 주문한 것도 아니고 나도 숨 쉬면서 살자. 이런 것도 이 나이에 엄마 눈치 봐야 하면 답답해서 내 취미야. 이런 거라도 해야 내가 살아있음을 실감하니까. 이해 못하면 이해하는 척이라도 해줘. 엄마는 그렇게를 못하고 한마디 한 것이 그렇게 마음에 걸려서 글까지 썼네인데 이걸 한 것도 엄마 저기 때 엄마가 저때 아프고 힘들어서 김치 못 담는 거 네가 담기 싫다고 하는 걸 네가 알았기 때문에 김치 산 걸 내가 아는데 하여튼 어쨌든 맛있게 잘 먹고 있으니까 엄마가 말 한마디 가슴에 맺혔걸랑 풀어. 나는 그 알타리 김치 너무 맛있는 것도 말 못해서 이제 말할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알타리 김치. 66년 평생을 쓰기보단 모을 줄만 아신 엄마. 돈 안 쓰는 게 엄마한테는 그게 바로 효도일지는 몰라도 난 내 방식대로 할 테야. 엄마, 내 이 불효를 용서해 줄 거지?
김치 막 산다. 아이디 5월 소년, 취직 준비에 바쁜 대학 졸업반 학생이다. 4년 전 우연히 승일의 투병 생활을 알고 인터넷 카페 회원이 됐다. 지금은 승일과 함께 카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비로 인해 연기됐던 정기 모임 날짜가 다시 정해졌다. 승일이 말하고 움직일 수 있을 때만 해도 활발하던 카페 활동은 그가 완전히 자리에 눕게 된 후 조금 주춤해졌다. 승일 형이 몸이 안 좋아질 걸 알고서 언젠가 몸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금방 무관심해지고 다 떠날 것 같으니까 자기 몸이 안 좋아지면 카페를 좀 지켜달라고 그랬었는데 그 말 들을 때 무척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형이 좀 몸이 괜찮았을 때였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생각을 하는구나 해서. 병에 걸린 직후 승일은 굳어가는 몸을 이끌고 루게릭병을 알리기 시작한다. 아무런 지원도 제도도 없는 현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이 병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루게릭병을 알리는 것이 생애 마지막 직업이라는 생각으로 선수 시절 동료들과 언론, 정부 등 사회기관에 찾아가 환우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호소했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다. 영웅이 되고 싶니? 아님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어디에선가 이런 말을 들었다. 루게릭이란 엄청난 병을 그냥 앉아서 넋놓고 받아들이기엔 하늘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단 하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무의미하게 제 남은 인생 그냥 허비하기 쉽지 않아요. 뭔가 진짜 뭔가 하고 싶어요. 그것도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날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불쌍한 사람 많이 봤잖아요. 이거 하면서 하시면서 그런 사람 돕고 싶어요. 승일은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한 친구를 만난다. 모리 슈워츠 교수. 그는 1994년 77의 나이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는다.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사라지는 대신 제자 미치와 함께 자신의 죽음을 생애 마지막 프로젝트로 삼기로 결심한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야 마주하게 된 삶과 죽음, 사랑과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기 위해 그는 죽어간다는 말이 결코 쓸모없다는 말이 아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다. 선생님은 무엇이 가장 두려우셨어요? 내 몸이 굳어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언젠가 누군가가 내 엉덩이를 닦아줘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두려웠어. 내 손으로 엉덩이를 닦을 수 없다니. 어떤 날 아침엔 일어나면 정말 울고 싶어. 저 역시 내 몸을 누군가에게 맡기면서 많은 인내가 필요했고 죽고 싶은 만큼 힘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이 세상에서 이대로 힘없이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은 고통스럽더라도 치열하게 싸우면서 계속 보람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고. 나는 살아있는 한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기로 결정했어. 위험 있게, 용기 있게, 유머러스하게, 침착하게.
5월 소녀는 승일이 추진하고 있는 루게릭 요양소 건립에 관한 활동을 돕고 있다. 진행사항 물어보라고? 부차한테 형이 전화 한번 해보니까 어떨까? 내가 이걸 전화를 해야 되나? 응? 내가 오늘 또 충격받아서 내가 저번 정모 때 루게릭 환우들에겐 요양소가 절실하다. 간병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마저 포기한 가족들을 잠시라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다. 올해 초 승일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요양소 대신 쉼터를 짓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다. 요양소도 한번 검토해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되게 궁금한데. 쉼터는 9월 중에 개소할 거 예정하고 있거든. 지금 공사 중이에요. 아, 예, 그러세요? 뜻밖의 기쁜 소식. 축하해요. 승일아, 수고했다. 5년 동안 했으니. 4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큰일 했어. 장하네, 진짜. 장하다. 우리 승일이 장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할 때마다 우리 가족들은 진짜 불가능이 없다고는 하지만 저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너무 안타깝고 애석하고 저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항상 했는데 안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네가 하는 일을 너는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서 엄청 큰 일을 하고 있어. 왜 그래? 엄청 큰 일. 너무 기뻐서 그러지. 너무 기뻐서. 과연 내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 네 꿈이 이루어진 거. 형 수모도 많이 당하고 좀 아쉬운 소리도 많이 하고 그랬을 텐데. 그렇지. 예. 너무 잘 됐다. 수고했다 승일아. 장하다 내 아들. 그래요. 장하. 형이 이렇게 바보 같아 보이다가도 이런 거 하나씩 한다니까 진짜. 그죠? 그러나 확인 결과 승일의 생각과 달랐다. 정부에서 짓는 쉼터는 겨우 2-3시간만 돌봐주는 곳으로 인공호흡기 때문에 이동이 어려운 루게릭 환우들에겐 있으나 마나한 공간이었다. 이제 또 잠깐 이제 뭐 일을 보셔야 더구나 부모님의 전세금을 이유로 승일은 올 3월부터 입원비 지원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다. 병원에서 진료 시간 외에 계속해서 이제 그 장애랄지 아니면 다른 장애를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루게릭 환자가 돈이 꽤 많이 들어요 한 달에. 근데 이렇게 빈곤층만 지원하면요 중산층이 이게 또 금방 그렇게 그래서 꽤 오래 가요. 그럼 한 5년쯤 지나면 중산층이 빈곤층이 돼요. 지원을 안 해주면은.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거 방지가 안 되는데요. 꿈이 이루어졌다고 믿었는데 기쁨은 사라졌다. 가족이 보는 가운데 조용히 가고 싶다. 그러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가족이 나를 병간호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남은 평생을 그들에게 짐이 되긴 싫기 때문이다. 정부에 말을 하고 싶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궁핍한 생활을 해야 합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날부터 매 끼니 걱정하며 살아야 합니까?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들 또한 환자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까? 그동안 연기되었던 정기 모임이 있는 날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 모였다. 모임 장소는 늘 승인의 집이다. 참석 인원이 예상보다 많아 승일이 거실로 나오기로 했다. 인공호흡기를 자칫 잘못 건드리면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침대를 옮기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다.
컴퓨터 공학과에 다니는 한 대학생이 발명품을 가져왔다. 눈동자로 글자를 쓰면 음성으로 전환돼 나온다. 10글자밖에 쓸 수 없지만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80% 성공했대. 80%. 이제 한 달만 있으면 100% 완성할 수 있대. 100%. 한 달 정도 후에 아마 다음 정모 때는 완성된 버전을 가지고 와서 승일 씨가 직접 써볼 수 있게끔. 좋지. 왜 살아? 왜 이래? 막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럴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사치라는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딸도 좀 이렇게 못 고친다는 병에 걸렸다가 또 이렇게 의학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믿고 있죠, 저도. 계속 승일이 글을 읽으면서 늘 새로운 승일이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언제까지 제가 저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나 언제 그것도 궁금하고. 막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뭘 할 때 막 이렇게 너무 갑자기 막 열심히 하면 옆에는 왜 쳐봐요? 금방 금방 지쳐버리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성을 쏟지 마시고 조금씩 꾸준하게 오랫동안 좀 쏟았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살을 꾸준히 빼야 된다. 처음 인터넷 카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승일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날 투표를 통해 2명의 운영자를 더 선출했다. 루게릭병을 알리고 제도를 마련하는 일을 승일은 이들과 함께 다시 시작할 것이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승일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 인공호흡기가 승일을 살아있게 하지만 그들은 승일을 살아가게 한다. 장마가 이제 지나갔나 보다. 햇볕이 무서우리만큼 내리춘다. 닿을 듯 닿지 않는 이것이 무엇인지 분명 아는데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무기력 앞에 오늘도 난 가슴을 친다. 그러나 여기서 절망하거나 노여워하지 않겠다. 살고 싶다.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활개치던 젊은 어느 날처럼. 차들도 사람들도 바쁘게 움직인다. 그 속에 나도 어딘가 아주 바삐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 이렇게 시간은 바쁘게 쉬지 않고 움직일 것이며 내 안에 숨어있는 이 병도 바쁘게 날 떠날 것이라고 믿는다. 기필코 나아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도록 함께하리라.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나는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외친다. 난 산다. 행복의 조건 by 박승일 fighter. You know what I'm saying? My inspiration. Hey, 박승일, your victory. 너의 용기에. 박승일, your victory. 너의 승리에. 눈빛에. 우리는 남과 항상 비교하며 행복과 나는 별인 것
늘 꼬리처럼 따라다녀 뭐 하나 제대로 된 만족 없는 삶이란 틀 어찌하겠나 이것이다 살아가는 모든 이게 인생인 것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행복의 조건 운전자에게 닥트인 도로가 행복 백수에겐 백수 탈출이 행복의 조건 직장에는 승진이 상하는 대박이 엄마에겐 자식 잘됨이 행복의 조건 싱글은 사랑과 밍글하는 가슴 속 팅글거리는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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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행복의 뒤를 절대 쫓지 않아 No 행복은 나를 찾아 감싸 안아 행복의 뒤를 절대 쫓지 않아 No 행복은 나를 찾아 감싸 안아 yeah. 행복의 뒤를 절대 쫓지 않아 No 행복은 나를 찾아 감싸 안아 행복의 뒤를 절대 쫓지 않아 No 행복은 나를 찾아 감싸 안아 yeah. 말하고 싶어 나 절대 말할 수 없고 먹고 싶은 음식 먹을 수 없고 걷고 싶어 나 절대 걸을 수 없어 뛰고 싶어 난 뛰어갈 수 없어 말하고 싶어 난 말할 수 없고 먹고 싶은 음식 난 먹을 수 없어 걷고 싶어 난 걸을 수 없어 뛰고 싶어 난 뛰어갈 수 없어 yeah. 날아갈 수 있어 yeah. 내 맘속에 아주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지만은 볼 수 있으며 만날 수 없지만 들을 수 있으며 만질 순 없지만은 느낄 수 있으며 말할 수 없지만은 생각할 수 있으며 움직일 수 없지만 볼 수 있으며 만날 순 없지만 들을 수 있으며 만질 순 없지만 느낄 수 있으며 말할 순 없지만은 생각할 수 있으며 내가 잃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내가 잃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yeah. 행복은 날 찾아 감싸 안아 yeah. 안아 yeah. 안아 yeah. 안아 yeah. 안아 yeah. 안아 yeah. 꽉 안아 yeah. 박승 yeah. 박승 yeah. Your victory Your victory yeah. 너의 승리 yeah. 너의 승리 yeah. 너의 눈빛에 너의 눈빛에 My inspiration 박승예 우연히 알게 된 이야기엔 My strength my inspiration 난 싸워갔지 저 먼 산도 넘어갔지 나에게 주어진 내 품에 안겨진 행복의 조건 You know what I'm saying? One